여러분 안녕하세요. EBS에서 한국지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웅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법 특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 강의를 수강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마 예비 고3이거나 이제 막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는, 또는 이제 막 고3이 되어서 공부를 시작해 보려는 학생, 요 두 부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이날이 바로 12월 23일, 2017년 12월 23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날은 지금 몇 년에 몇 월, 며칠인가요? 아마 듣는 학생들마다 이 강의를 수강하는 시기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강의를 계획한 날이 수능 D-329일 남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기획했던 그날에 329일이 남았던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이 숫자보다는 아마 더 적게 남아있겠죠. 예. 굉장히 날짜가 적어가지고 100며칠이 남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날짜를 잘 모르신다면 EBS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바로 여기에서 D-Day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네. D-Day 들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얼른 공부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D-Day를 확인하고 이제 나도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고 급하게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329일밖에 안 남았잖아.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으아!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망했네.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잘 안 나왔네.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으아! 망했네.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공부를 때려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수능은요, 여러분들 내신 시험과는 달리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준비해야 하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100m 달리기라면 수능은 마치 마라톤과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 시험은 단기간에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수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한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제가 EBS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1년 동안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하나요? 어떤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 강의를 끝낸 다음에 어떤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어떤 강의를 수강해야 하나요? 이 질문들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연간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 때까지 과연 나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학습을 해 나가야 하느냐. 그래서 아주 다행스럽게 EBS-I에는 이렇게 학년별로 커리큘럼, 연간 커리큘럼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EBS-I 가시면 이 커리큘럼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커리큘럼을 스크린샷 찍은 시기가 2017년 12월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시점에는 커리큘럼이 조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수능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수능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한순간에 성적을 얻어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꾸준한 노력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그걸 지켜나가고 또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6월 모의평가 1등급, 9월 모의평가 만점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수능입니다. 저 먼 곳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어떤 순서로 또 시기별로 어떠한 강의를 수강하고 어떠한 교재를 활용해야 되는지 연간 커리큘럼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단순히 한 예로 들어서 소개해 드릴 뿐이고요. 모든 학생에게 이 커리큘럼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생들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거기에다가 현재 학습 상황 자체도 다릅니다.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 2학년 때 모의고사가 국어에서 3등급이 나오는 친구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벌써부터 1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7, 8, 9등급이 나오는 친구도 있겠죠. 괜찮아요.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7등 화이팅! 괜찮아요. 자, 어쨌든 학생들마다 학습 수준이 다르고 또 공부하는 스타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게끔 계속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제가 전달해드리는 표준 커리큘럼을 토대로 여기에서 조금씩 변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까요? 메뉴에 보시면 수능 기초, 기본 개념, 기출 분석, 문제풀이와 마무리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커리큘럼 자체가 작년과 재작년 EBS 커리큘럼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여러분들이 보다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커리큘럼 자체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변치 않는 커리큘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친구입니다. 2019 수능 개념이에요. 맨 위에 나와 있죠? 수능 기초입니다. 요거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시기의 강의를 들으시든 또 3학년이든 예비 고3이든 반드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장 먼저 수강해야 될 강의가 바로 요 2019 수능 개념 강의입니다. 모든 학습에서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탐구뿐만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 심지어 제2외국어까지 모든 수능 과목에서는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들이 다 보는 수능 특강 있죠? 그 친구는 개념서가 아니라 문제집이에요. EBS에서 제공하는 모든 강의 중에 가장 수능에 나오는 정확한 개념들을 전달해 드리고 이 개념들을 가장 쉽게 공부하는 방법들 그리고 개념을 활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개념들이 어떠한 유형으로 제시되는지 말 그대로 수능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는 강의가 바로 이 수능 개념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가장 먼저 무조건 이 수능 개념부터 학습을 해 가셔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수능 개념은요. 한 번 보고 끝내는 강의 또 한 번 보고 끝내는 교재가 아닙니다. 개념은 수능 때까지 요 이후까지 계속해서 개념을 복습하고 모자란 것들을 보완하고 계속해서 개념 공부는 꾸준히 해 나가셔야 한다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수능 개념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한 30강에서 40강 정도 수강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역시 학생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 지금 40강까지 완강했는데요. 이제부터 저는 뭘 할까요? 기출문제 풀까요? 수능특강 교재를 사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40강 동안 열심히 강의를 듣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한 겁니다. 그죠? 선생님들이 열심히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은 그걸 단지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다 들은 후에 개념들을 자신의 것들로 만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30강, 40강 동안 열심히 인터넷 강의 들었던 그 시간을 가장 알차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복습입니다. 복습은 한 번만으로도 부족하고요. 말씀드렸죠? 수능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능 개념 강의 수강했고요. 복습도 열심히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어떤 강의를 듣고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개의 선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에 수능 특강이라는 강의가 기다리고 있고요. 6월에서 9월달, 그래서 여기 18년 6월달에 개강한다고 적혀있는 2019 기출 특강 말고 그 아래쪽에 있는 18년인데요. 잘못 나네요. 18년 12월에, 맞습니다. 17년 12월에 맞네요. 저는 17년 살고 있으니까요. 17년 12월에 2019 기출의 미래라는 강의가 오픈했을 거예요. EBS에서 출간하는 2019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를 활용한 기출문제 풀이 및 분석 강의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이나 기출의 미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수능 개념은 개념과 문제가 한 9대1 또는 2대8, 아니요 9대1 또는 8대2 정도로 개념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교재와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능 특강은 5대5 정도예요. 다시 얘기해서 개념이 5 또는 개념이 5, 문제가 5 또는 개념이 4에서 문제가 6 정도 되는 말씀드렸죠? 수능 개념이 개념서라면 수능 특강은 문제집입니다. 결국 수능 특강의 핵심은요, 문제를 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습한 개념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이하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학습한 개념들이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는지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확인할 수 있는 교재가 수능 특강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뒤에 그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고 복습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개념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개념과 문제를 모두 챙길 수 있는 수능 특강 강의부터 보시면 됩니다. 반면 개념 공부가 완전히 확실하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진짜 정말로 진짜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저는 문제를 풀고 싶습니다. 문제집 사지 말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친구입니다. 기출. 과년도에, 그러니까 최근 3, 4년간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들이 과연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역시 수강 후기 많은 학생들이 남겨주는 얘기예요. 선생님
개념 공부 열심히 했는데요. 문제 풀면 다 틀려요. 네. 선생님 저는 40강을 완강했는데요. 모의고사를 봤더니 20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상한 건가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념을 공부했다고 해서 문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공부한 걸 바탕으로 문제풀이하는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개념이 잘 다져져 있다면 기출문제부터 풀이하셔도 괜찮고요. 아직 개념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신 후에 수능 특강 강의를 들으시거나 교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능 특강 다 보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 풀이부터 먼저 하신 학생은 다시 수능 특강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학습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또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좀 글씨가 조금 작은데요. 2019 수능 특강 언제 오픈하냐면 2018년 1월 달에 요 수능 특강 강의가 오픈할 겁니다. 교재도 출간될 거고요. 자, 이것은 절대 교재 출간 시기와 강의 오픈 시기가 여러분들의 학습 시기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2018년 1월에 수능 특강 교재가 출간된다, 강의가 오픈된다 라고 해서 그 강의를 그때 보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보죠. 수능 특강은 왜 보는 교재일까요? 굳이 문제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문제집 되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모든 수험생들이 굳이 수능 특강을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연계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수능 때까지 보면 되는 교재인데 우리가 이걸 미리 보는 이유는요. 여기까지 학습한 다음에 요 사이에 6월 모의평가가 있습니다. 결국 6월 모의평가에 연계 교재인 수능 특강의 내용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를 대비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은 6월까지만 수강하시면 됩니다. 절대 일찍 수강하셔야 되는 강의 아닙니다. 일찍 봐야 하는 교재도 아니고요. 자,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한 다음에 6월 모의평가를 봅니다. 정말 중요한 시험이죠. 평가원에서 주관하는 가장 첫 번째 시험입니다. 여기까지 어느 정도의 개념과 문제풀이가 완성되어 있다면 가장 좋고요. 자, 그런데 이 모의평가는요, 왜 중요하냐? 일단 나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나의 부족한 부분을 판단해 갈 수가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의평가를 잘못 활용하고 있죠. 시험을 보고 납니다. 여러분들 뭘 체크하냐면 난 뭘 틀렸지? 이거 정도만 체크할 거예요. 아닙니다. 문제풀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왜 틀렸지? 내가 이걸 대체 왜 틀린 걸까? 개념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문제 푸는 연습이 부족한 걸까? 아니면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부족한 걸까? 왜 틀렸을까? 그 다음은 how?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에 안 틀릴 수 있을까? 문제도 이렇게 적어두는 것이죠. 왜 틀렸을까? 그러면 이렇게 하면 틀리지 않을 수 있을 거야. 결국 문제풀이 한다는 건요. 여러분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모두 만점 받았다고 해서 수능 때 만점 받습니까? 아닙니다. 이 두 개의 시험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결국에 우리는 수능이 가장 큰 목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 위치를 확인하고 수능 때 이 문항을 안 틀리려면 수능 때 만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를 고민하는데 정말 큰 도움을 주는 시험이 바로 요 6월 모의평가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연계가 어떻게 되느냐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최신 경향, 특히나 올해 예년과는 다르게 새롭게 출제되는 문제가 무엇인지 요 6월과 9월에 출제되었던 유형의 문항들이 수능에 그대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도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하는 시험이 바로 요 6월 모의평가입니다. 자, 그럼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만점! 1등급!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하냐면 나는 다시 개념을 공부할 것인가, 문제풀이를 해나갈 것인가, 또는 자료 분석하는 연습을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모의평가를 통해서 결정해 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앞으로 쭉쭉 간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특강 18년 6월 달에 오픈합니다. 요 기출의 미래보다는 가장 최근의 출제 경향을 반영하고요. 또 6월 모의평가의 경향까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출 분석 특강입니다. 요 강의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2018년 6월에 2019 수능 완성에 나옵니다. 두 번째 연계 교재입니다. 자, 수능 완성을 공부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모의평가를 치른 다음에 어떻게 내가 공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본 다음에 얘는 6월 달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니까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모의평가를 9월 달에 실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뭘 해야 될까요? 똑같아요. Why? How?
그리고 이제 나는 무엇을 공부해 나갈 것인가. 연간 커리큘럼에 다시 한번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나는 돌아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 그래서 6월과 9월이라는 두 개의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 위치를 체크하고 또 내가 가야 할 방향들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예! 맞았다. 아, 틀렸네. 이러고 그냥 끝이거든요. 아닙니다. 문제는 왜 푸는 거냐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내가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이해 나갈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중요한 시험이니까 꼭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수능 완성까지 수강을 하고 9월 모의평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문제풀이까지도 연습을 더 했어요. 더 앞으로 나가야겠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요, 요 밑에 있는 요 강의들을 활용하거나 또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여기도 수많은 강의들이 있죠. 보시면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굳이 특히 뭐 이런 거 말고요. 수학 21, 29, 30 이런 거, 아 이건 안 됩니다. 중위권, 하위권, 아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건 안 되고요. 요거 상위권, 안 됩니다. 이거를 제외하면 여기 있는 강의들은 대부분 다 어떤 수준에 있던 학생이든지 자기의 약점을 보완해 가는 과정에서 듣는다면 다 도움이 될 만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들을 이 강의들이라던가 요 강의들을 들으면서 보완해 나가시면 됩니다. 결국 수능 완성 학습한 이후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내용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내 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다시 문제를 틀리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하는지, 그걸 꼼꼼하게 분석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고민해 보면서 수능을 맞이해야 합니다. 자, 이 과정들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좀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드디어 이 날이 찾아올 겁니다. 어떤 날이냐고요? 옷이 바뀌었네요. 머리도 바뀌었네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 2017 수능 D-Day, 2017 수능 D-Day 날입니다. 제가 2018 수능 D-Day도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습니다. D-Day라니, 갑자기 소름이 막히지 않나요? 저도 이날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긴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7 수능이 아니라 이제 곧 2019 수능 D-Day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요거죠. 결국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실력을 탄탄하게 다져가고 더 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수능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길게 보시고 멀리 보면서 장시간 동안 내가 지치지 않고 1년 또는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 실력을 차차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요, 매순간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10대 후반이거나 또는 20대 초반쯤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무언가를 위해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다해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고3 또는 입시와 관련된 이 시간이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 될 것이에요. 분명히 힘든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되돌아보고 나니까 그때만큼 가장 뿌듯하고 또 밀도 있게 공부를 하고 가장 즐거웠던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공부가 되게 재밌거든요. 지금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공부해 나가느냐, 어떤 것들을 고민하고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이 순간, 그리고 수능 때까지 매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될 겁니다. 멋진 미래를 만들어 가시길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제가 공부법 특강이라는 주제로 연간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커리큘럼이 아닙니다. 내 학습 상황과 그리고 나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연간 커리큘럼을 세워서 무엇보다 계획성 있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EBS에서 만나게 되어서 반갑고요. 또 여러분들 남아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2019 수능 화이팅!